존경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1천만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이곳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의 담화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 하신 담화, 아무리 들어봐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라는 오히려 다수당의 국회 권력자들이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대통령 예산 다 깎아버리고 심지어 몇 가지는 영원, 이건 거의 미친 수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이 일꾼을 세우면 탄핵하거나 탄핵 소추하여 정부를 아예 마비시키는 저들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외치는데, 주인은 아스팔트에서 자는데 머슴들이 따뜻한 안방에서 TV 보면서 잠자고 있나요?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진실과 거짓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2030 세대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 미래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위대한 국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내 조국 한미동맹과 선진들의 땀과 피로서 세우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자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맙시다. 속지도 맙시다. 광우병 선동, 성주 사드 선동, 후쿠시마 초리수 등 다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이는 놈이 나쁜 것입니다.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더 나쁩니다. 세 번 속으면 동질입니다. 이번에는 내란 선동, 민주당과 민노총과 언론이 합세한 내란 선동 프리미엄, 국회에서 다수당의 내란 선동 프리미엄에 당해서 국힘당 의원마저도 속아서 탄핵에 찬성하였습니다. 실은 언론의 내란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만히 있던 국민들도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 거짓 선동에 당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도 내란이란 말을 삭제한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어떻게 된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요? 어떻게 원칙도 없고 법도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인지, 엿장수가 1분에 가이질 몇 번 하느냐 물으니 엿장수 왈 내 맘대로다 라고 답한답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다수당은 차라리 엿장수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십시오. 또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도 역시 엿장수 판사 아닙니까? 또 법에도 맞지 않는 조건을 붙여서 영장 발부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공수처도 법에도 없는 수사권으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엿장수 공수처. 우리 높으신 분들, 치사하게 이렇게 살지 맙시다. 엿장수 가위소리에 동네 아이들과 몰려나갔던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엿장수 가위소리 같은 거짓 선동의 소리에 더 이상 우리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여 놀아나지 마십시다. 강제 체포하려다가 안 되니까 경찰로 체포영장을 넘기겠다는 공수처, 언제부터 사법발행 영장이 주고받는 핑퐁이 되었는지, 그렇게 가벼운 0.3g 밖에 안 되는 핑퐁이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법의 무지랭이가 봐도 웃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있음에도 재판 없이 강제 체포는
망신주기일 뿐 국가적 망신이요 국격의 손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권력만 차지하면 되겠다는 엉터리 아닙니까?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반드시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 안에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유신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국이 혼란에 빠진 지금 한 국민이자 목회자로서 현재 정치권의 행태의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아 범법자로 만들고 강제 수사를 시도하는 모습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행동이자 추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며 잡범 취급하여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이 행태는 국민과 세계 앞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뭐가 부족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였겠습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인기를 위하여?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계엄군 가지고 병정놀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해제를 왜 하였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계엄의 취지를 발표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흔들려 하는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발본색원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대통령의 계엄 취지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러한 국회 탄핵의 부당성을 알아버린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 국회에서는 내란은 아니었다고 그 내용을 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정농단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졸속 탄핵 소추안을 즉시 각하하라, 즉시 각하하라, 즉시 각하하라. 언론 또한 본연의 역할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편향된 선전과 선동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언론은 국민의 판단권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부당한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로 3절에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국회의원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언론사들이 거짓 기사를 기록하고 내보내고 재판부가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권력자들이 약자인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은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자신들의 행동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며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상임회장 신상철 목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언론에 책임을 다하셔서 이 나라의
큰 영화가 있도록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목회자일 뿐입니다. 감히 국가 최고의 기관인 헌재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듣고 있노라면 이게 나라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슬프고 괴로워 견디다 못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급 경제 대국이면서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법과 절차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그 법 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취급하고 있지만 좀 더 냉철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과연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야당이 틈만 나면 그렇게 주장하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몇 년 전에 계속되는 야당 대표 재판에서 법원이 보여준 신중함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국가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헌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사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항에서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익에 따라 움직이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확정된 죄인인 것처럼 특정 정당의 주장을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고스란히 받아 적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로 단정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보도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법의 최고의 상위 기관인 헌재만은 무죄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은 기각되어야 하고 심리를 한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의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보여주는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우려를 범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과 졸속으로 처리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 줄 것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사가 끝나고 대법원 3심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졸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즉시 각하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국민을 선동하며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런데 2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이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 할 것이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작성된 탄핵안을 즉각 각하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룰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큰 위기감을 감지하였고 국가 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 발동권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용하여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 만일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계엄 선포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주어준 권한이며 고유 통치 행위이지 내란죄가 아니다. 굳이 내란죄를 찾는다면 오히려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헌재도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심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정밀하게 증거에 의한 수사를 할 능력이나 인력이 없다. 그런 헌재가 단순히 국회의 가결, 언론의 보도와 법리해석만으로 국가적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해 정확한 수사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차후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 제28조 4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피고인의 무죄 추정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익에 따라 움직이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확정된 죄인인 것처럼 특정 정당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쓰기 하여 내란죄로 단정 보도하고 있다 치더라도 헌재만은 무죄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은 기각되어야 하고 심리를 한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보여준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지금의 헌재는 마치 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국민적 분노를 얻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이 먼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민주당과 헌재 사이에 짬짬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계획에 헌재가 동원된다는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32조에서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 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요청을 들어주고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 2회, 심리, 기일, 일괄 지정 등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에 헌재가 그대로 동조하는 모습은 헌재가 공정한 재판기관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하수인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우리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과 졸속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줄 것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사가 끝나고 대법원 30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5년 1월 6일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전국 청년연합, GMW 연합 등 1200개 단체 일동.